자, 152쪽 피타고라스의 정리 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란 아주 간단한 정리죠. 자, 예유라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그냥 딱 그거야. 창호야, 직각삼각형에서 요런 변을 뭐라 그러죠? 이 90도하고 마주보고 있는 가장 긴 변을 뭐라고 부르지? 빗변이라 부르죠. 빗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그거지.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랑 같다 이거잖아. 그치? 그죠? 이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딴 거 없어.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랑 같아요. 요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 자, 이게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 단원에서 배우는 거다. 그래서 가장 일단 기본은 요거니까 요거부터 훈련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단원을 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삼각형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여기가 3인데 여기가 4야. 그럼 여기는 뭐지? 창호야, 뭐지 여기는? 여기가 3인데 여기가 4야. 여기 얼마일까? 12. 창호야, 이걸 x라고 해볼게. 그럼 방금 얘기한 피타고라스의 정리식을 어떻게 써야 돼? 그러면 4제곱이 얼마? 16. 3제곱은 9. 16 더하기 9는 25. 25는 누구의 제곱? 5의 제곱. x는 5지. 그러니까 얘가 3이고 얘가 4면 얘가 얼마다? 5다. 이런 식으로 숫자 3개가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는 이런 세트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짝꿍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3이랑 4랑 5가 그렇고요. 3대 4대 5 말고 또 뭐가 있죠? 12대 10, 3대 뭐 있어? 5대 12대 13. 그치? 요거 5대 12대 13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죠? 6, 80은 사실 3대 4대 5랑 동일한 거예요. 그죠? 3대 4대 5에다가 2배 하면 6, 80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3대 4대 5라고 세트라고, 이거랑 세트라고 볼 수 있고, 7, 24, 25. 그치? 7대 24대 25. 요것도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 세 숫자고요. 하나만 더. 8대 15대 15대 17. 17. 그치? 8대 15대 17. 자, 요런 것들이 이 단원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피타고라스의 수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딱 외워버리는 것이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준 다음에, 자, 요 삼각형의 여기 길이가 25고 여기 길이가 24인데 여기 길이가 얼마겠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만약에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계산할 필요 없죠. 바로 얼마야? 7이라고 그냥 쓰면 되는데, 이걸 안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러면 안 외우고 있으면 이걸 x라고 잡은 다음에 25의 제곱은 24의 제곱 더하기 x 제곱 이렇게 써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참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4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딱 외워버리는 것이 좋다. 그러면 창호야,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24고 여기가 10이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까? 용서가 얼마일까? 13은 너무 짧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연관이 있다는 건 눈치챘지, 용서가? 근데 여기 길이를 물어봤을 때 13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맞아? 그렇지. 여기는 26인 겁니다. 그쵸? 왜? 5대 12대 13이라는 비율이 몇 배씩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 2배씩. 그치? 이게 5 곱하기 2고 얘는 12 곱하기 2고, 그럼 여기 13 곱하기 2가 와야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외운 이 비율에다가 2배 한 거, 아니면 뭐 3배 한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하고요. 피타고라스의 수, 이것들은 암기를 해버리는 것이 문제를 우리가 빠르게 풀 수 있는 요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52쪽에 나오는 것들은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를 증명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증명 방법이 엄청 많은데 뭐 월리스의 방법, 뭐 유클리드의 방법, 그다음에 뭐 피타고라스 본인이 직접 한 방법, 이런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몇백 가지 있어. 근데 그 중에 책에 나오는 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요건 이제 문제를 풀 때 문제 나오면 문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 볼게요. 뒷장으로 가서 154쪽으로 갈게요. 153쪽에 있는 문제 중에 우리 증명에 관련된 문제 좀 해보자. 자, 먼저 803번을 볼게요. 803번. 153쪽입니다. 자, 요런 그림을 딱 보면, 인서야, 이거 보면은 누가 생각나? 네? 이거 딱 이 그림을 보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유클리드? 유클리드가 생각나. 유클리드가 생각나. 유클리드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한 방법이 뭐냐면요, 재호야, 네. 유클리드라는 사람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어떻게 증명했냐면, 자, 요 정사각형 있잖아요. 요 정사각형의 넓이랑 얘네 둘을 합치면 이게 누구랑 같다? 이거랑 같다라는 거를 이 사람은 보여줬어요. 그거를 보여주면, 은서가 요 파란 정사각형의 넓이가 결국은 요 변 길이의 뭘까? 제곱이겠지, 맞죠? 요 파란 정사각형의 넓이가 곧 BC의 제곱에 해당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정연아, 초록 정사각형의 넓이는 누구의 제곱인 거야? 어떤 변의 제곱인 거야?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AC라는 선분 길이의 제곱에 해당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지완아, 요거 밑에 있는 커다란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느 변의 제곱이다? 그치? AB라는 요 변의 제곱인 거니까, 그니까 파랑 더하기 초록이 빨강의 넓이랑 같다는 걸 보여주면 그게 곧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한 게 되는 거예요. 요거 더하기 요거가 요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파랑 더하기 초록이 빨강이랑 어떻게 같냐? 어떻게 같냐면, 봐봐, 요 파랑의 넓이가 밑에 있는 것 중에 누구랑 똑같다? 여기 요만큼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초록의 넓이는 여기 요만큼이랑 똑같다. 이거를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거 봐라, 얘 더하기 얘가 밑에 있는 정사각형이랑 똑같으니까 피타고라스가 성립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이 초록 정사각형이랑 여기 초록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같은데, 이게 같은 걸 어떻게 아는데, 그걸 이제 보여주는 과정이 여기 밑에 있는 설명인 거예요. 자, 봐봐. 그래서 한 번만 딱 설명할게요. 지금 우리는 요렇게 생긴 정사각형의 넓이가 여기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이 위에 있는 정사각형에서 반 잘라서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하나 가져왔어. 정연아, 요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있는 요 정사각형 넓이 얼만큼일까? 2분의 1이겠죠, 딱. 그지? 창호 듣고 있니? 자, 그래서 요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은 삼각형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삼각형이 ACE입니다. ACE. 우리가 처음에 요 삼각형 AC. AC하고 넓이가 같은 첫 번째 친구가 누구냐? AB입니다. 찾았니? A, B, E. 요거. 얘네 둘이 넓이가 왜 같을까, 다윤아? ACE하고 ABE하고 넓이가 왜 같을까? 그치, 이걸 그거 봐야지. B의 어. 점이 이렇게 하고, 하나가 있고 밑변 길이가 그러니까 요 변과 요 변이 뭐니까? 평행하니까.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얘네들이 평행이거든. 얘네들이 평행선이기 때문에 평행선에서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랑 요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 같은 거 알죠, 여러분? 그죠? 그 원리에 의해서 얘네들이 넓이가 같아요. 요거하고 넓이가 같고, 그 다음에 재호야, 요 ABE라는 삼각형이랑 합동인 삼각형이 있어요. 합동인 삼각형. 잘 봐. ABE하고 누가 합동이냐면 A,
FC가 합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합동은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다 그랬냐면 요 그림에서 보세요. 요 그림에서 요 ABE라는 삼각형을 있잖아. 여기 A라는 지점을 축으로 해서 요 삼각형을 어떻게 해봐? 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돌려봐 이렇게. 그죠? 요 지점을 딱 축으로 해서 A를 기준으로 해서 요 핑크색 삼각형 ABE를 돌려요. 띠디디디디디디디 돌리면 그 삼각형이 누가 돼? AFC가 되겠죠. 보이니? 예율이 보여? 그래서 요 ABE를 이렇게 띠리리리 돌려라.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전을 시켜버리면 AFC라는 삼각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AFC랑 합동이고요. 합동이면 당연히 넓이는 어떤 거야? 넓이 같은 거지 당연히. 그 다음에 그 AFC하고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마지막으로 누구냐면 AFL입니다. L. L이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AFL.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요거가 평행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 삼각형과 AFL이 넓이가 똑같다. 그러면 AFL이라는 친구는 재호야 여기 AFML이라는 요 직사각형 넓이의 얼만큼이야? AFL은 요 넓이의 절반. 그치? 맞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얘가 누구의 절반이었냐면 요 정사각형의 절반이었죠. 맞죠?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얘는 요 직사각형의 절반이야. 그치? 그래서 얘네 넷의 넓이가 똑같다는 사실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그래서 정사각형 ACDE하고 밑에 있는 직사각형 AFML하고 넓이가 같구나. 이걸 생각해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치? 얘하고 넓이가 같아. 이걸 증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행동을 이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하면은 여기서 이제 얘가 나오겠지. 요 놈의 넓이하고 요 놈의 넓이가 똑같다는 걸 찾을 수 있겠지. 결론 아까 처음에 말한 게 나오는 거야.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가 밑에 넓이랑 똑같다. 이게 지원아 누구의 증명이라고요? 유클리드의 증명이에요. 유클리드. 자, 그래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 ABE와 AFC에서 지금 아까 이거죠? 얘하고 얘죠? 서로 합동이라고 말했던 얘네들이 왜 합동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밑에 있는 삼각형에서는 CA 여기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AB의 길이 얘가 밑에 있는 삼각형에서는 여기랑 같을 거야. AF랑. 그래서 가 빈칸에는 선분 AF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설명들을 종합해 보니까 용서가 이거 변각이네. 변각. 그러면 무슨 합동이야? SAS죠. 그죠? 변이 두 개고 각이 하나니까 SAS 합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ACE는 ABE랑 같고 그 다음에 AFC는 AFL이랑 같죠. 우리가 했던 과정 그대로입니다. AFL이랑 같아요. 따라서 ACDE는 2배의 AC 얘는 2배의 AFL과 같고 여기도 AFL.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놈이랑 요 놈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림에다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글로 써놓은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이게 다윤아 누구의 방법? 유클리드의 방법. 그죠? 유클리드 방법이고 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만 합니다. 넘길게요. 이제 154로 가서 154에서는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자, 우리가 좀 전에 이런 걸 배웠어요. 이게 만약에 직각삼각형이고 여기가 ABC라면 그러면 창우야 이 그림에서는 항상 어떤 식이 성립한다? C는이 아니라 C의 제곱은 맞아요. 이렇게 배운 게 앞장에서 배운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거야. 자, 이번에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직각인지 아닌지 이 각도는 나는 모르겠는데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요 변의 길이를 C라고 했더니 이 세 변 사이에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같다라는 식이 성립을 했대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구나? 이게 성립을 하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이다? 맞아. 여기가 직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거하고 순서를 뒤집어 놓은 거야. 직각 삼각형이면은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같다가 성립합니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그럼 거꾸로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같으면 걔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각삼각형이 아닌 삼각형들도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이거는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 상황에서 여기서 성립하는 식이 뭐였지, 은서가? c제곱은 맞죠? 요거였죠. 여기 있죠.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봐. 자, 이 상황에서 A하고 B라는 선부는 길이가 그대로인데 C가 제호야? C가 이 지금 현재 그림에 있는 것보다 C가 더 길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제호야? A, B의 길이는 그대로인데 C만 길어져.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B가 길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A가 길어지는 거잖아. C가 길어진다. 아니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뭐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해되니? A의 길이와 B의 길이는 그대로인데 요 빗변이 길어지는 거잖아. 빗변이 길어지면 요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돼? 각도가 이렇게 커져야 되는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자, 지금 상태보다 C가 조금 더 길어졌다고 생각해봐. 자, C가 요 상태보다 좀 더 길어졌어. C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그러면 A라는 선분의 길이는 길어질 수 없으니까 결국 이 각도가 변하게 됩니다. 이 각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이 상태에서 C만 길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삼각형에서는 뭐가 성립할 거냐면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더 어떻게 될까? 커져요. 그렇지. C 혼자 길어졌으니까. A, B의 길이는 그대로인데 C가 길어졌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거는 얘하나 무슨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어? 예유라? 맞아요. 둔각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어. 둔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껌 달라고요? 요것만 설명하고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자, 아까 전에 A, B하고 C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C가 짧아졌어. 아까 C가 길어지면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럼 C가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돼야지. C가 반대로. C가 짧아지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맞니? 요렇게. 그래서 C가 짧아지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자, C가 요 길이보다 짧아지게 되면 요렇게 짧아지고요. 대신 A가 요 방향으로 요렇게 눕게 됩니다. 그러면 각도가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무슨 각이 만들어졌어? 예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작아져 버리면 그때는 예각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A, B, C 중에서 C가 다윤아 어떤 조건 붙어야 돼? 자세가 점점 불량해지네. 그럴 거면 들어 앉든가. 다리 내려. 자, 여기 이게 예각삼각형이라고 말하려면 무슨 조건이 붙어야 돼, 다윤아? A 제곱은 B 제곱이 크다. 크다. 그거 있잖아. 그것만 있으면 예각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 C가 제일 힘든. 맞아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어도 이걸 만족하면은 직각삼각형입니다 라고 말해도 되고 이걸 만족하면 둔각삼각형입니다 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이거 예각삼각형에 대해서는 이것만 있으면 예각삼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조건이 추가돼야 돼. C가 가장 긴 변입니다. 이 말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얘는 예각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각삼각형이라는 도형의 정의가 달라. 둔각 직각이랑 달라. 정연아, 직각삼각형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뭘까요? 어떤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고 해? 직각이 몇 개 있는? 하나. 한 각이 직각이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둔각삼각형의 뜻은 뭘까요, 용서가?
어떤 삼각형을 우리는 둔각삼각형이라고 부를까? 요 지금 빨간 게 둔각삼각형이죠. 빨간 삼각형에 각이 몇 개 보여? 3개 보이지? 근데 그 3개 중에 둔각은 몇 개야? 응? 둔각이 뭔지 모르는구나. 알아? 둔각이 뭔데? 어? 둔각은 몇 도보다 더 큰 각을 말해? 90도보다 더 큰 각을 말하죠. 그러면은 용석이가 봤을 때 지금 이 빨간 삼각형에 각이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 3개 중에 둔각은 몇 개 있어요? 1개 있다고. 다시 얘기할게. 직각삼각형의 뜻은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이야. 그럼 둔각삼각형의 뜻도 뭘까?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야. 그치? 근데 예각삼각형은 아니에요. 예각삼각형의 뜻은 한 각이 아니라 3각이 모두 예각이어야 예각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이거는 각 C가 예각이란 뜻은 되지만 이것만 갖고 예각 삼각형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예각 삼각형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C가 가장 긴 변입니다 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예각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면은 요런 것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 요런 그림이 나오는데 요 그림을 보면 인서야 앞에서 했던 누가 생각나? 픽셀머리. 아니 이거 말이에요. 방금 앞장에서 요거랑 비슷하게 유클리드. 그지 이렇게 생긴 그림이 누구 그림이었어 이게? 유클리드. 이게 유클리드 그림이었잖아. 유클리드 그림에서 아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요 놈의 넓이랑 요 놈의 넓이를 더하면 요 놈의 넓이랑 같아요. 이거 이 얘기했잖아 앞에서. 그쵸? 근데 그게 봐봐. 꼭 정사각형이 아니라 지금처럼 반원이 붙어 있을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의 넓이랑 요 반원의 넓이를 더하면 그게 누구랑 같다? 요 놈의 넓이랑 같다가 이 그림에서도 성립한다. S1이랑 S2를 더하면 S3랑 같다라는 것이 똑같이 성립해.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자, 이 밑에 있던 반원 있잖아요. 제일 큰 반원을 이렇게 자, 이 밑에 있던 반원을 BC를 기준으로 접어서 올린 그림이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예요. 그지? 요 밑에 있던 하늘색 반원을 접어 올린 거야. 위로 접어 올려서 이렇게 위로 올린 거예요. 자, 그렇게 올렸을 때 그때 요 부분의 넓이. 자, 요거를 보면 뭐가 생각나나? 요 그림에서 요거 보면 뭐 생각나요? 픽셀머리. 내 머리랑 좀 다르지. 가르마. 그지? 이거 이렇게 가르마 모양 같지 않아요? 가르마? 픽셀머리. 그죠?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모양? 가르마 모양? 이 가르마 모양 가르마 있어요. 가르마 모양이 나왔을 때 이 가르마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입니다. 이 가르마 모양의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가르마만 기억하면 안 되고 그 가르마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지. 잘. 해보자. 가르마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 자, 이 가르마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요렇게 생긴 반원이랑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반원을 더해주고요. 거기다가 가운데 있는 직각삼각형까지 더해준 다음에 제오야. 아, 제고 껌 달라 그랬지? 쌤. 둘리 아빠가 고길동이에요. 그러면 둘리 성이 고야? 고둘리야? 야, 친아빠겠냐? 말이 되냐? 야, 사람이 공룡을 낳았겠냐고. 고둘리. 고길. 쌤 저거 고길동 닮았대요. 고길동. 둘이 아빠 저는요. 오 쌤, 쌤도 살짝 머리가 고길동 머리. 야, 고기똥 머리랑 뾰족하잖아. 어? 뾰족하잖아. 그래, 고길동은 못생겼잖아. 응? 자, 다시 요쪽 반원이랑 삼각형까지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만 딱 빼면 돼요. 큰 반원. 요, 그치, 요렇게 생기는 요 하얀색 반원을 딱 빼주면 그러면 딱 가르마만 남아,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거 하얀 거를 딱 빼줬어. 딱 빼줬더니 가르마만 남았어. 근데 앞에서 배운 게 뭐였냐면
이거랑 S1이랑 S2랑 더하면 S3랑 똑같다며. 근데 얘가 S1이고 얘가 S2고 얘가 S3 아니야? 그래서 S1과 S2를 더한 다음에 S3를 빼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 없어져요, 셋이. 그치?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가르마 모양의 넓이는 뭐의 넓이랑 그냥 똑같아? 요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아. 이게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 결론이에요, 결론. 다시 창호야. 가르마의 넓이가 결국 뭐라고? 방금 말했잖아. 이거 누구의 넓이랑 똑같다고? 삼각형, 그치?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쵸? 요 삼각형의 넓이가 뭔데, 창호야? 그만해라. 요 삼각형의 넓이가 뭔데? 여기가 B고 여기가 C네? 그럼 넓이가 뭘까? 어? 뭐냐고? 창호야, 여기가 B고 여기가 C예요. 그때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B 곱하기 C 하고 나누기 2. 그치? 2분의 1 BC. 그치? 그래서 결국 이 가르마 모양의 넓이가 2분의 1 BC가 됩니다 라는 것이 이 그림의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에서는 짝만 찾고 넘어갈게요. 자, 요 그림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그림에서는 색깔로 표시 좀 해놔 얘들아. 요거하고 짝꿍, 그 다음에 요거하고 짝꿍입니다. 이 그림은 짝꿍만 잘 기억해 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빨간 애 둘이 짝꿍, 파란 애 둘이 짝꿍이고, 밑에 있는 그림도 자, 요놈이랑 요놈이 짝꿍, 그 다음에 요놈이랑 요놈이 짝꿍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잘 활용해 보니까 결국 두 그림 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빨강의 제곱의 합, 그러니까 빨강색끼리 제곱해서 더한 게 파랑의 제곱의 합과 똑같더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해 보니까 자, 빨강 제곱 더하기 빨강 제곱이 파랑 제곱 더하기 파랑 제곱이랑 똑같더라. 밑에도 그렇다. 그치? 그리고 이 두 가지 그림에서 포인트는요, 이겁니다. 90도. 90도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90도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빨강의 제곱의 합이 파랑의 제곱의 합이랑 같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우리 한 두세 문제만 풀어보고 우리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156쪽으로 가서 156쪽에서 826번을 볼게요. 826번. 야, 이거 그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지? 그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네. 뭐가 생각나? 3, 4, 5.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말고 이 그림을 딱 봐도 생각나는 거. 그래, 땡땡. 땡땡이 있을 때 비례식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치? 이거를 일단 생각을 해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전체적으로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여기 길이를 x라고 하고, 우리 서연이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식 한번 불러봅시다.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식.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식을 쓴다면 20의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식이죠? 정연아, 20의 제곱은 얼마죠? 400이죠? 12의 제곱은 얼마죠? 144죠?
자, 그러면 144를 넘겨주면은 256입니다. 그쵸? 자, 여러분 256은 얼마의 제곱이게? 16의 제곱이죠. 16의 제곱. 그래서 x의 값은 얼마구나? 16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네. 창호 할 수 있겠니? 네. x가 16이야, 창호야. 자, 그런데 좀 전에 요거 가계 이등분선 때문에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 성립했잖아. 그치? 근데 은서가 요거 AB 대 AC 20대 10인데 20대 12를 간단한 비율로 쓰면 뭐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만들면 5대 3 비율이기 때문에 요 밑에 초록색 요거 BD 대 CD도 역시 5대 3 비율이겠지. 근데 전체 길이가 방금 16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16을 5대 3으로 쪼개면 밑에 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쵸? 16을 5대 3으로 쪼개자. 16을 5대 3으로 쪼개면 5에 해당되는 길이가 얼마야? 10. 그치? 16에다가 몇 분의 몇을 곱하는 거죠? 16에다가 맞아요. 8분의 5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0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10. 그래서 여기 BD의 길이가 10cm가 되고요. 그럼 여기 DC의 길이는 6cm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됐네. 우리는 이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 제가 어떻게 구할까요?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는? 이 넓이 어떻게 구하냐고. 이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 16에다가 5에다가 방금 우리가 16을 5대 3으로 쪼개가지고 8에다가 20에다가 들어봐. 16을 5대 3으로 쪼개가지고요 10cm와 6cm로 쪼개놨어.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치?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아 20제곱에서 10제곱을 빼야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가늘이 그렇게 구하지. 그치? 그럼 방금 우리가 여기가 10인 걸 찾았잖아. 요걸 밑변으로 봐봐. 얘를 밑변으로 보면 누가 높이야? 높이가 없는데 설마 지금 여기를 높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게 높이야? 아니요? 아 12가 있구나. 그럼 높이는 무조건 밑변이랑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네. 그럼 얘를 밑변으로 보면은 얘가 높이가 돼야죠. 네. 그럼 넓이 바로 나오죠. 넓이 얼마일까? 60 60. 그치? 6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공식도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157쪽에 있는 문제 중에 829번 한번 볼게요. 829.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인서? 네? 어떻게 풀었어? 잘. 설명 좀 해줘봐. 잠깐만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 829번. 네가 말할 거야? 너가 2가 13. 어디? 2D. 대학생. 근데 ED가 13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먼저 이걸 그어줘야지. 이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원을 자른 거잖아요. 원을 자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 원의 반지름 아닌가? 네. 근데 그림을 잘 보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그 원의 반지름이네. 그래서 우리는 OC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1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얘는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은 대각선과 대각선의 길이가 어때?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3이면 이쪽 대각선도 어때요? 이것도 13이에요. 그쵸? 이해되니? 직사각형에서 이 대각선과의 대각선 길이 같으니까. 자, 그래서 요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우리는 여기의 길이가 13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창우, 자, 요 삼각형 보이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거예요. 근데 여기를 x라고 놓고 식을 써도 되지만 길이를 보니까 x 12, 13이네. 아까 전에 얘기한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 몇 대 12 대 13이 있었더라? 5 대 12 대 13 있었어. 맞아. 그럼 x 얼마야 그냥? 5인 거죠.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식 세워서 풀어봐야 되고, 그게 생각이 났다면 여기는 바로 5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됐어요. 끝났어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나온 거지 뭐. 지환아, 둘레 길이 얼마일까? 얼마? 30? 30이 없네 저기에. 왜 30이라고 생각해? 왜 30이라고 생각해? 요거의 둘레 길이야. 요거의 둘레 길이. 어떻게 구해야 돼? 34. 그렇죠. 5, 12, 5, 12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그치? 5, 12, 5, 12 더해서 둘레 길이는 34.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어가서 갔다 오세요. 뒤에는 계속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는 문제들이라서 기본적인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쓸 수 있으면 되고요. 159쪽에서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159쪽에서 그 838번 한번 보자. 838. 그럼 오늘 159까지 숙제예요? 아니요, 160까지 숙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 어떻게 풀까? 838. 일단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작업이 뭘까? 그러니까 선을 그어야 되는데 A랑 C를 그으면 90도가 잘려버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AC 말고 어디를 그으면 더 좋을까? BD를 긋는 거예요. BD. BD를 그어가지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몇 개가 만들어져요? 2개가 만들어지지. 직각삼각형 2개가 만들어져. 그리고요,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먼저 보면,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길이가 7, 24, 그리고 나머지가 빗변이야. 그럼 또 아까 우리 외웠던 것 중에 7대 24대 25 있죠? 맞죠? 7대 24대 25. 그러니까 계산 안 해도 여긴 얼마야? 25인 거야. 그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 길이가 이제 25라는 걸 찾았으면, 그러면 이제 요로 넘어가요. 요 삼각형으로 넘어가요. ABD. 자, ABD로 넘어가서 여기의 길이를 찾고 싶으니까 요거를 X라고 잡고서 식을 세워봐도 되고, 아니면 좀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 15하고 25를 보면서 얘네 둘이, 지환아, 몇 대 몇이야? 간단히 하면 5대 3의 비율을 갖고 있죠. 그러면 아마도 이 삼각형은 3대 4대 5의 비율을 갖는 삼각형일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대 4대 5라는 비율에다가, 자, 곱하기 몇을 해버리면 딱 나올까? 이 삼각형이. 그치? 곱하기 5를 해버리면 이 삼각형이 딱 나올 것 같죠? 곱하기 5 해버리면은 15대 20대 25라는 비율을 찾을 수 있어. 그럼 창호야, 계산 안 해봐도 x는 몇이겠구나? 25? 여기 25 있는데 20, 그치? 여기가 15고 얘가 25니까 얘가 20이 돼야지, 그치? x는 20입니다. 20. 근데 나는 이렇게 푸는 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제곱하면 돼요. 25제곱은 15제곱 더하기 x제곱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편하죠. 익숙해지면. 답은 4번이고요. 넘겨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846번. 자, 이 문제에서는 직선이 등장을 했는데, 이 직선에서 요 그래프에서 요렇게 생긴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일까?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이거 당연히 x축, y축 직각으로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점과 이 점은 이 1차 함수의 뭘까? 이름이 뭐지? 요거? 여기 뭐지, 인사야, 이거? 네? 요런 데를 뭐라 그러지?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이게 직선이잖아. 네. 이 1차 함수에서 요런 데를 뭐라 그래요? 좌표. y 좌표. Y절편. y절편이라고 하죠. y축과 만나는 점. Yes. 그럼 여기는 뭐라 그래? 여기. 여기는 x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x절편, y절편을 찾는 방법.
뭐더라? 기억이 안 난다. 네? 잘 생각해봐. 여러분 머릿속 어딘가에 있어. 그 1학년 때 배운 거랑 x절편 찾고 싶으면 Y절편에다가 Y에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요. 요 시계에 y에 0 집어넣는 거. y에 0 집어넣어. y에 0 집어넣으면 이게 다 없어져요. 이렇게 y에 0 집어넣으면 이게 다 없어지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 3x 더하기 36이 0이야. 3x 더하기 36이 0이래. 12. 그러면은 36을 넘기면은 이렇게 되고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지점의 값이 마이너스 12야. 그러면 여기 길이는 뭐라 그래야 돼? 길이는 12라고 해야지. 그치? 길이를 마이너스로 쓸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y절편도 찾을게요. y절편. 그러면 거꾸로 y절편 찾고 싶으면은 누구한테 0을 집어넣을까? x한테 0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여기 3x 부분이 다 없어지겠죠. 이렇게. 분해요. x 0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분해. 그러면 마이너스 4y 플러스 36이 0 되니까요. 마이너스 4y가 마이너스 36이고 y는 9가 되겠네요. 그죠? 9. 그래서 y절편이 9야. 그러면 여기 길이도 9겠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금방 찾을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뭘 찾으라 그랬냐면 원점 O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디를 구하라는 거야? 요 원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래. 근데 거리를 구할 때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때 뭐 이렇게 그어가지고 거리 구하면 되나? 안 되겠죠. 거리라고 하는 것은 딱 어떻게 그어야 되겠어? 똑바로 그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똑바로 몇 도로 떨어지게? 90도로 딱 떨어지게 그어가지고 요 빨간 선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원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되겠죠. 그치? 자, 정연아. 지금 요 상황에서 내가 이 빨간 선의 길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 봐봐. 여기가 9고 여기가 12지. 그럼 이거 찾을 수 있니 없니 이거? 있지. 자, 몇일까 이거? 144 더하기 81. 이게 지금 225거든요. 15, 그쵸? 15. 자, 여기가 15라는 거 찾았어. 그러면은 이거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구하려면 이거 맞아요. 소공식으로 찾는 겁니다. 소공식. 소공식이 뭐더라? 소공식이 뭐더라? 여기 이렇게 생겼을 때 소공식이 뭐더라?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어때? 똑같다. 그래서 소공식이죠? 소자 보이죠? 소자. 그치? 소공식. 그러면 그걸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볼게. 자, 여기다 적용시키면 소자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하고 누구를 곱해? 9, 그쵸? 12하고 9를 곱한 게 15하고 빨간 선을 곱한 거랑 같은 거죠. 예율이 보이니? 그치? 자, 그럼 이 빨간 선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해보면 12 곱하기 9는 뭐라고 써야 돼? 15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그래서 12 곱하기 9가 108이니까 양변을 15로 나누면 x는 15분의 108인데 이거 3으로 한번 약분할 수 있겠네. 3으로 약분하면 얼마일까? 5분의 36, 그쵸? 5분의 36.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분의 36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숙제는 160까지고요. 요거는 월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월요일까지. 자, 그럼 이제 숙제 오늘 그 도장 받아야 될 때가 147까지인데 147까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145쪽에 768번 요거. 자, 봅시다. 풍선이 있는데 풍선이 지금 요렇게 생긴 풍선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바람을 뺐더니 풍선이 좀 이렇게 작아졌어. 그지? 이게 처음 풍선이라고 하고 이게 나중 풍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풍선의 지름의 길이의 5분의 4가 됐다 그랬으니까 자, 원래 있던 풍선의 지름을 요만하다고 하고 나중에 바람이 좀 빠졌을 때의 지름을 요거다라고 하면 얘네 둘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거야?
바람이 좀 빠졌더니 처음 풍선 지름의 길이의 5분의 4가 됐다 그랬잖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하면 돼? 4대 뭐가냐 저거야? 네? 4대 1이요? 5분의 1. 어? 5분의 4가 됐다 그랬잖아. 맞아, 근데 예를 들면은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 얘 넓이가 얘 길이가 50이었어. 50이었다. 그럼 인서야 여기는 얼마란 얘기야? 40. 그니까 몇 대 몇이야? 아, 5대 4. 그렇지. 비율을 간단하게 하면 5대 4라는 거예요. 그죠? 5대 4라는 거야. 그 5대 4가 이 두 풍선의 무슨 비율? 닮은 비. 닮은 비가 5대 4야. 닮은 비가 5대 4니까 부피 비는 몇 대 몇일까? 대답을 해줘 빨리. 제곱까지는 했어. 비비 어.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제곱까지는 했는데 세제곱이 안 돼. 125대 125대 64. 자 그런데 둘 중에 작은 거의 부피가 960이 된 거야. 그지? 그러면은 큰 놈의 부피를 x라고 하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지 않을까 인사? 맞죠? 자 그러면은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64가 960이 되는 게 곱하기 15거든요. 그러면 얘한테도 1000 곱하기 15 하면 돼. 125에다가 15 곱하면 돼요. 1875. 네, 1875입니다. 1875. 그래서 닮은 비가 5대 4라는 거를 찾는 게 포인트예요. 민서랑 다윤이 됐어? 네. 자, 정연이 해볼까요? 765. 765. 자, 육각불대의 부피를 구해라.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도형을 봤을 때 요거 위에 있는 육각뿔이랑 육각뿔대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요렇게 생기는 요 잘려나간 부분이랑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기는 전체 육각뿔 요렇게를 비교해야 돼.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해야 돼.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야 닮음이니까. 근데 정연아 얘랑 얘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일 것 같아?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이제 3밖에 안 되니까 3하고 12가 각각의 높이라서 닮은 비가 1대 4예요. 근데 우리는 부피가 궁금하니까 부피비로 가야지. 부피비는 몇일까? 1대 64의 부피비를 가지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높이가 10이고 부피가 192인 육각부를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다 그랬으니까 이 192라는 게 누구의 부피를 말하는 거야? 어떤 거? 이거는 국어의 문제다. 자, 높이가 10이고 부피가 192인 육각부를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더니 요런 육각뿔대가 됐습니다. 그랬잖아. 그럼 이 192는 누구의 부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이만한 이 육각뿔이 높이가 얼마였어? 12였잖아. 그 녀석의 부피가 얼마였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의 부피가 192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x 대 192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x는 뭔데? 이게 뭘 x로 잡은 건데 지금? 아, 64. 1대 64가 얘랑 얘의 부피의 비율 아니야? 네. 근데 이놈의 진짜 부피가 몇이야? 192. 그러면 이건 뭐 x는 뭘 잡아놓은 거야? 요거의 부피죠. 요거 요 육각뿔의 부피. 요거의 부피를 x라고 했을 때 1대 64는 x 대 192라는 비례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네. 자, 그럼 이거 곱하기 몇이에요? 3. 그럼 이것도 3. x 얼마다? 3짜리. 이거 3밖에 안 돼. 부피가 3밖에.
얘는 부피가 192인데. 그지?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육각뿔이라는 건 육각뿔대라는 건 뭐냐면 얘에서 얘를 잘라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92에서 3을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얼마다? 189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창우야 너 할 거 해. 762? 760? 760이면은 760 요거 자 144쪽에 760번입니다. 사탕이 있었는데 구 모양의 사탕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사탕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사탕에서 지름의 길이를 20%만큼 늘렸어요. 그러면은 지름의 길이를 20%만큼 늘렸으니까 자, 요게 조금 더 이렇게 커졌겠지. 커졌어. 근데 원래 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20%만큼 더 커졌다 그랬잖아.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원래 지름이 10cm였다면 20%만큼 늘렸다는 것은 지름이 얼마가 됐다는 뜻이야? 30. 그러면 3배로 늘어난 건데? 그럼 20이면 2배로 늘어난 거잖아. 20%라는 게 뭐예요? 20%. 자, 만약에 정연아 네가 옷을 사러 가는데 옷이 10만 원이야. 옷이 10만 원짜리인데 20% 세일을 하고 있어. 20% 할인하고 있어. 그럼 얼마에 판다는 얘기예요? 5만 원에 판다는 얘기예요? 할인 모르는데. 20%가 무슨 뜻이냐를 물어본 거거든. 20%라는 거는 100, 그렇지. 100분의 20이잖아. 그럼 원래가 10만 원인데 거기에서의 20%라는 건 얼마를 말해요? 10만 원의 20%. 얼마야 그러면? 200. 에? 아니면요? 10 곱하기 100분의 20. 50분의 10 곱하기 100분의 20. 2잖아, 2. 그러니까 10만 원에 20%면 얼마야? 10만 원에 20%요? 2요. 2만 원. 2만 원. 그러면은 10만 원짜리를 20% 할인해 줄게요. 그건 무슨 뜻이야? 2만 원. 2만 원을 깎아 줄 테니까 얼마에 가져가세요? 8만 원. 8만 원에 가져가세요. 그게 20% 할인이야. 그럼 지금은 봐봐. 원래 지름이 10cm였지. 네. 그거의 20%면은 얼만큼이야? 곱하기 6분의 20. 똑같잖아, 아까랑. 네. 얼마 나와? 2cm지. 그럼 2cm만큼 어떻게 한 거야? 더 지름을 늘린 거야. 그러면 이거의 지름이 10cm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의 지름은 얼마인 거야? 12cm 이런 거죠. 그렇죠? 12cm. 그치? 근데 이거는 내가 그냥 예를 든 길이인 거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얘네 두 사탕의 닮은 비가 정연아 몇 대 몇이겠구나. 1대2. 이게 어딜 봐서 1대2냐. 내가 친절하게 10cm, 12cm 써줬잖아.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대신 그러니까 간단히 하면 5대6. 그렇지. 5대 6이라는 닮은 비를 찾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건 닮은 비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건널비네. 건널비도 넓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넓이비로 바꿔야 되겠지. 넓이비는 뭘까? 그렇지. 25대 36. 그런데 큰 놈의 건널비가 9파이죠. 그럼 큰 놈의 건널비, 얘 건널비가 9파이고 나는 이 작은 놈의 건널비를 찾고 싶지. 그럼 얘를 뭘로 잡아? x로 잡아.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그렇지. 자, 그럼 갈게요. 이렇게 곱할게요. 그러면 36x가 225파입니다.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눌까? 36으로 나눠.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자, 얘네들은 9로 약분할 수 있어요. 9로 약분하면 4분의 9로 약분하는 거야. 225를 9로 나눠. 225를 9로요?
이렇게 되겠죠? 그게 답입니다. 4분의 25파이. 또 저 752요. 752 752 자, 143쪽에 752번이에요. 가로, 세로가 3m랑 1.5m인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 판자. 가로가 3m, 여기가 3m고 세로가 1.5m인 나무 판자를 빈틈없이 칠하는데 540ml의 페인트가 필요하대요. 540ml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5m랑 2.5m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5m고 여기가 2.5m예요. 일단 정연아,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은 서로 뭘까? 닮음이지, 닮음. 닮음이야. 근데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300. 닮은 비가 3대 5지. 네.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 거잖아. 여기다 칠하는 그 페인트의 양은 닮은 비, 넓이 비, 부피 비 중에 뭐랑 관련이 있을까? 넓이 비랑 관련이 있겠지. 그러니까 닮은 비가 3대 5면은 넓이 비는 몇 대 몇이야? 9대 25. 근데 넓이가 9에 해당되는 애를 칠하는데 540ml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를 다 칠하는데 필요한 페인트를 Xml라고 한다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540대 X가 되는 거지. 그치? 자, 9에다가 몇 배 했나요? 60배 했으니까 25에다가도 60배 하면 되겠네. 그지? 얼마일까? 1500. 그럼 1번이 되겠지. 됐어? 네. 자, 우리 은석이도 질문해보자. 753번 그 밑에 거. 자, 753번. 어느 피자 가게에서는 지름의 길이가 35cm인 원 모양의 피자 가격이 12,500원이에요. 근데 피자 가격이 피자의 넓이에 정비를 할 때 지름이 42. 지금 지름이 35짜리랑 42짜리 두 개가 등장했지. 그럼 그 지름의 길이의 비율이 닮은 비 아닌가? 그럼 닮은 비가 몇 대 몇인 상황이야? 5대 6인 상황이야. 닮은 비가 5대 6이면 넓이의 비는 뭘까? 그렇지. 이게 그러면 가격의 비율이기도 하겠지. 왜냐하면 넓이랑 가격은 정비례 한다 그랬으니까 가격의 비율이 25대 36인데 그 중에 작은 녀석의 가격이 12,500원이죠. 그러면 큰 녀석의 가격을 X라고 했을 때 식이 어떻게 될까? 작은 애의 가격이 얼마였죠? 작은 피자의 가격. 맞아요. 12,500이. 이게 앞에 와야지. 그리고 큰 녀석의 가격이 뒤에 와야지. 이렇게 비례식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곱하기 몇인지 보여요? 25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25가 될까? 5 곱하면 되지. 거기다 0 두 개만 붙이면 되니까 곱하기 500이지, 그치? 그럼 똑같아. 36에다가도 곱하기 500 하면 그게 답이겠지. 얼마일까? 그렇죠. 18,000원이 됩니다. 18,000원. 이렇게. 또 뭐 있어? 몇 쪽이죠? 145쪽에 767? 767? 네, 767번 볼게요. 자, 이거는 요렇게 생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물이 채워져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야 되겠지. 그지? 요걸 요렇게 옆에다 꺼내 보면은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를 지금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이 두 원뿔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네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물을 전체 높이의 3분의 1만큼 채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빨간 원뿔의 높이하고 파란 원뿔의 높이는 몇 대 몇 비율인 거예요? 그치. 요거는 3대 1 비율인 거니까 그게 곧 얘네 둘의 무슨 비야? 닮은 비야. 닮은 비가 3대 1짜리예요. 닮은 비가 3대 1짜리면
지금 물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닮은 비, 넓이 비, 부피 비 중에 뭐가 필요해? 물의 양에 해당되는 게 넓이일까요? 부피죠, 부피. 그지? 부피 비가 필요해. 그럼 부피 비는 몇 대 몇이야? 그렇지, 27대 1이죠. 그런데 그 1에 해당되는 걸 채우는데 몇 초 걸렸대? 10초 걸렸대, 10초. 그죠? 그럼 봐봐. 요 녀석의 부피, 요만큼의 부피를 채우는데 10초가 걸렸지. 그러면 이거 전체를 다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x초라고 했을 때 어떤 비례식을 세울 수 있을까? 그렇지. 그냥 곱하기 10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도 곱하기 10하면 되겠지. x는 몇이야? 270초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270초는 뭐냐면 이거 전체를 다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득 채울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겠는가라고 했죠. 더 걸리겠는가. 그러면은 10초만큼 채운 거 빼고 나머지가 몇 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몇 초라 그래야 돼? 260초인 거죠. 260초. 그러면 260초를 분초로 바꾸면 되니까 몇 분 몇 초야? 4분 20초가 되는 거죠. 그럼 3번이 되겠네. 그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은석이 질문? 147쪽에 778. 자, 778. 네. 자, 서울역사박물관에는 서울도시 전체를 1대 1500으로 축소한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실제 높이가 237m. 237m면 일단 얘를 센티미터로 바꿔. 센티미터로. 어떻게 하면 되지? 공 3개야? 2개야, 2개. 센티미터. 미터, 센티미터는 공 2개.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실제 길이가 그렇다는 거죠. 실제 높이가. 근데 거기 박물관에 있는 거는 실제를 1500분의 1로 축소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박물관에 있는 그 모형의 높이를 찾으려면은 이거를 1500으로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돼요. 그쵸? 닮은 비가 1대 1500인 거니까 얘를 그냥 1500으로 나눠버리면 답인 거야. 그래서 23700을 150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거 우리 공 2개씩 떼고 나눠도 되잖아. 그래서 237 나누기 15인 거예요. 나눠보면 되지. 237 나누기 15 하면은 1, 15, 87, 5, 75, 120.8 이렇게 되는 거죠. 15.8, 3번이 답이죠. 됐어요? 해. 769, 769 아이스크림. 자, 딱 봐도 그릇의 크기의 그 닮은 비. 그릇의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2야. 근데 아이스크림의 양은 부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닮은 비가 1대 2면 부피 비는 몇 대 몇이고? 1대 8이지. 그러니까 좀 자그만한 게 3,500원이라면 큰 거는 그거의 몇 배 가격을 받아야 돼? 8배 받아야 돼. 그래서 3,500원에다가 몇 배 해야 돼요? 8 곱해야 돼. 8 곱하면 얼마지? 28,000원인가? 760. 그쵸? 28,000원이네요. 28,000원. 아이스크림 너무 비싸다, 그죠? 28,000원입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에 28,000원이라고요? 요거 한 통에, 한 통에. 저희 도장 안 아무리 커도 너무 도장 찍을게요. 비싸다. 한 2개도 한 8개